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김병호 교육감의 핵심 사업 예산 대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혁신학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 교육감의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양 당은 어떤 입장인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도의회 윤홍창 교육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홍창입니다. 어제 도교육청의 추경예산 심의가 열렸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충북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청 집행부를 강력히 견제, 감시, 감독하고요. 네. 도민 혈세를 지켜내는 것이 교육위원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충북 교육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우리 도민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추경 심사를 마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의에서 원안 통과된 예산 그리고 삭감된 예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약 한 1,550억 정도, 이 정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네. 그중 대부분이 원하는 가결되었지만 자료나 답변이 조금 미흡하고요. 문제점이 나타난 교육감 공약 사업 몇 가지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네. 그 삭감액은 한 4억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행복교육 추진단 및 혁신학교 운영비가 한 3억 1천만 원 정도 삭감되었고요. 네. 타운미팅 용역 비용이 한 7천만 원 하고 조직 진단 외부 용역비 한 5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네. 김병호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 혁신학교 관련 예산 아닙니까? 네. 여기 모두 삭감이 됐는데 혁신학교 사업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예, 문제는 교육청의 그 부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도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학교를 만들고 정책을 추진하는 네. 구성원들의 자격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김병호 교육감께서 12분의 교사를 파견하시면서 TF팀을 만드셨는데요. 네.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이 전교조 교사 출신이십니다. 네. 그 중에 5분은 2011년 나라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민주노동당 가입 및 후원금을 지원하셨던 분들이십니다. 네. 그 건으로 처벌받으셨고요.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확정받은 전과가 있는 분들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기초하고 만든 정책으로 혁신학교가 만들어지면 교육감님께서 추구하시고 강조하셨던 보수와 진보를 모두 끌어안고 가는 네. 행복한 충북교육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네. 또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자칫 이념교육에 쏠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혁신학교 운영비의 문제점 또 예산 집행 과정의 비효율성도 언급을 했지요. 네네.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건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 학교에 지급되고 있는 연구비가요. 네.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예비 혁신학교로 이렇게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의 31교회는 일단 올 연말까지 1,000만 원씩 예산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네. 그것은 큰 예산을 끌어오기 위한 마정물에 불과한 예산이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네. 경기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혁신학교에 1년에 한 1억 4천여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수천만 원의 간식비, 교원복지비, 체험 활동비를 지원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청주의 어려운 일반 학교도요, 얼마든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학교 이상의 학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북형 혁신학교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비용 저효율이 아니라 네. 비용을 덜 쓰면서 네. 우리 도민들이 혈세를 더 지출하면서 고효율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진짜 혁신학교고 혁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다시 제시할 경우 예산이 다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예산이 다시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번처럼 불성실하게 추경에 임하거나 또 추경에 대한 설명을 또 등한시하잖아요. 네. 그러면 불행한 사태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북 교육이 정말로 절실한, 충북 교육을 위해서 그 혁신학교가 정말로 절실한 사업이시라면 네. 보수와 진보가 함께 어우러지는 네. 진정성 있는 팀을 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추경에서 제기된 그런 문제점하고 보완점들을요, 네. 교육위원 위원님들과 혹은 공정성이 담보된 다른 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보이신다면 네. 얼마든지 우리 교육위원회는 문을 개방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할 것입니다. 네.
자, 윤 위원장님. 네. 저는 보수와 진보가 아닌 제3자의 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도민의 뜻, 또 네. 도민의 혈세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김병호 교육감을 뽑은 이유가 바로 유권자들은 김병호 교육감의 대표 공약 때문에 뽑았거든요. 네. 그럼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서 뽑힌 교육감의 공약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지금 김병호 교육감의 네. 그 공약집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교육 혁신학교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는 도역을 아우르는 다 녹여내는 네. 그래서 도민의 화합을 앞세우는 네. 교육감이 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 지금 우리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한 팀들의 면면을 보면 전원 다 정교조 출신이고 또 네. 거기에 민노당 출신들까지 해서 처벌을 받았던 그런 위원들까지 계시는 결과를 보면서 네. 이거는 공약에 준하는 이런 팀을 꾸린 게 아니구나. 네. 결국은 당선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번 혁신학교 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네네. 의원들에게 각성을 하라 이런 촉구를 네. 했지요. 이에 예,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충북사회연대 회의라고 하셨나요?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라고. 예. 네. 그 단체도 이번 핵심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발된 TF팀의 구성원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우리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혁신학교 TF팀으로 선발된 12명의 정교조 선생님 중에서 네. 5명이 민주노동당의 후원금도 내시고 정당원으로 가입해서 처벌받으신 전력이 계신 분들입니다. 네. 이렇게 이념 쏠림이 예상되는 분들이 중심에 서서 정책에 참여하고 말이죠. 그렇게 만드는 혁신학교는 충북의 대표학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도민의 성원과 격려 의지를 믿습니다. 네. 도민들이 충북 교육을 지켜내라고 주신 준엄한 명령 또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념 쏠림 없는 충북 그리고 또 행복한 충북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충북도의회 윤홍창 교육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도의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도의회 파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다수당의 폭력이고요. 싹쓸이 이해가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네. 어쨌든 저희도 30%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소수당의 입장으로서 네. 어쨌든 책임은 70%를 지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참여하시는 거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제 도교육청 추경 예산 심의가 있었는데 전반적인 총평을 하신다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념 논쟁을 중심으로 해서 네. 다수당이 풀어나가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북 교육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거는 전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오로지 그 새로 된 진보교육감 문제, 네. 이런 이념 편향적인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교육위원회 당 비율이 새누리당이 4석, 새정치민주연합이 2, 이렇게 이제 4대2 비율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당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도교육청 추경 예산 심의에서도 나타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하실 계획입니까? 뭐 저희들이야 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들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 예산 과정에서도 대천에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해야 될 부지가 네. 대단히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네. 지금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어렵게 된 이런 문제라든가 또 진천의 단설 유치원과 관련돼서 내부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김병호 교육감의 혁신학교 관련 예산 심의했죠? 네네.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그 혁신학교는 보수적인 그 교육감조차도 하겠다는 좀 교육의 현재 그 줄세우기 교육에 대한 네. 대안적 성격으로 갖는 어떤 그
대안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경기도 쪽에서는 단체장들조차도 혁신학교를 유치하겠다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좀 인기가 높은 이런 교육 정책인데, 그동안 충북에서는 전혀 이에 대한 대비나 준비를 못 해왔었던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4년 동안 교육위원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들이 혁신학교가 모태가 된 학교들을 방문을 모두 해가지고 네.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런 학교가 존재가 가능하구나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네. 우리가 간 이후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 학교를 200개를 만든 거고, 네. 타 지역에도 수십 개씩 만드는 거고, 그 사이에 충북에는 아예 실험조차도 못 해본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새누리당 윤홍찬 교육위원장과의 인터뷰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는데요. 윤홍찬 교육위원장이 혁신학교에 대한 논리 부족을 지적을 했어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질문하는 분들이 혁신학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혁신학교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질문으로서 타당성이 없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그냥 오로지 이념적으로만 몰고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김병우 교육감의 진보라는 색깔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색깔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교육의 수장으로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진보 교육감을 도민들이 선택을 하셨고, 네. 그분께서 교육감으로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는 지금까지 충북교육의 흐름과는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주실 분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네. 어쨌든 우려도 많고 또 격려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충청북도의회 이광희 의원 또 충북도의회 윤홍찬 교육위원장과의 얘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누구나 다 할 얘기는 있고 또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8551번님, 교육 전문가들이 자기 혁신부터 하고 학부모와 학생들까지도 수렴해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네. 6시 34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